예, 안녕하십니까. 화재 안전 기준 암기 스프링클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는 목차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어, 저희가 이제 공부할 거는 크게는 설치 대상하고 설치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설치 기준에서 이제 설치 기준이 NFSC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의 내용은 지금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정의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꺼번에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정의 내용은 빠졌고, 어, 우선은 그 외의 기준들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이거 공부하시기 전에, 개통도랑 구성 요소랑 하여튼 이 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 들으셨으면 해요. 이게 그냥 들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 나중에 제가 그건 또 정리를 할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들으실 거면은, 우선은 그쪽 먼저 공부하시고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 그러면은 세부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우선은 방수 구역하고 방호 구역, 부터 저는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원래는 NFSC는 뒤쪽에 유수검지 장치랑 일제기방 밸브라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냥 이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넣었어요. 우선은 이제 그 기준 면적 안에 있는 면적이 이렇게 구워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조부터 시작해서 헤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수구역하고 방어구역을 먼저 뺐고요. 그 다음에는 옥내랑 비슷해요. 수조 있고 수원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가압 송수 장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이 물을 빨아들인 거를 배관을 통해 흐르고 이제 원래는 옥내 소화전에서는 함이었죠, 여기 부분이. 근데 여기는 유수검지 장치입니다. 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 아, 그리고 배관도 내용이 1하고 2로 나눠져요. 어, 1 부분은 옥내 소화전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유수검지 장치랑 일제 개방 밸브 이후에 설치된 배관들을 말해요. 뭐 가지 배관하고 교차 배관하고 막 그런 배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 그냥 제가 임의로 1하고 2로 나눠서 외웠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헤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헤드인 거죠. 헤드. 당연히 그리고 헤드 설치 제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기 부분 전원이 있을 거고요. 배선. 이제 전원에서 이제 배선을 타고 흐르고 제어반으로 가겠죠. 네, 여기도 또 추가된 게 음향장치랑 기동장치가 들어가요. 음향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프링클러는 원래 이제 자동 설비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설비다 보니까 감지를 하면은 이게 관리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음향 장치라는 기준이 생긴 거고요. 이제 기동 장치도 이제 기동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서화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치 대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 대상은 스프링클러는 저는 간이 스프링클러랑 같이 외웠으면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 간이 스프링클러란 게 스프링클러의 어, 약간의 강화된 느낌인데 좀 쉽게 만들어진 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0 이상이 스프링클러 대상이거든요. 근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그 이하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는데 소화 설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강화됐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강화해서 이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넣어라. 약간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 보니 강화된 의미다 보니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이 간이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외우면은 연관돼서 외우면 아무래도 좀 더 기억에도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 우선 같이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표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그 간이 스프링클러 내용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우선은 간이 스프링클러 내용하고 거기 관련된 거 보고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내용이 더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선 그러면은 간이 스프링클러부터 합숙의 복근 노출입니다. 복근 노출을 위해서 합숙을 한 거죠. 합숙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복근 노출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자, 그러면 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합숙소입니다. 교육 연구 시설 내의 합숙소. 연면적이 100m 제곱 이상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 600m 제곱 이상. 그리고 합숙의입니다. 의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입니다. 의료재활시설은 제입니다. 은 600m 제곱 미만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300에서 600m 제곱 미만.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인데 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인데 창살이 있는 경우예요. 300m 제곱 미만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우선은 합숙의고요. 복합 건축물이겠죠? 건축물 연면적 1000m 제곱 이상 모든 층입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 면적의 합 1000m 제곱 이상 모든 층. 복근 노유자 시설입니다. 중 사용하는 부분 바닥 잠시만요.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 노유자 생활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의 경우 300에서 600m 제곱 미만입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의 경우 창살이 있는 경우
300 미만입니다. 300m 제곱입니다. 그리고 다만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는 제외겠죠, 당연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이게 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디 스프링클러였고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 내용을 봐야겠죠. 여기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교육연구시설하고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곳을 말하고요.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입니다. 이때 모든 층.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지금 이렇게 간이 스프링클러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졌지만 얘는 이게 같은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선은 얘랑 그리고 복합입니다.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5,000m 제곱입니다. 모든 층 이렇게 여기도 5,000이고 여기도 5,000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고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렇게 연달아 써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거 끝날 때쯤에 제가 이거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문에 이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 그거 보시면서 그냥 한번 이 표를 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숙박이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600m 제곱 이상. 이거는 수련시설이긴 한데 그러니까 숙박이 들어가서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600 같은 600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화된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같은 맥락의 글이라서 썼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종합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입니다. 제외. 정신의료기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600m 제곱 이상. 이것도 얘랑 또 밑에 이 노유자 시설까지 한 묶음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600m 제곱 이상. 이렇게 하나입니다. 얘랑 얘까지. 예. 그리고 근린 생활은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임차하여잖아요. 임차가 아닌 데입니다. 임차가 교정 및 군사시설로서 임차가 아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하고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유치장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스프링클러 내용은 더 있습니다. 많죠. 육사, 공연, 지문, 문종운 이렇게 했고요. 이게 어떻게 였냐? 문종운 씨가 육사 공연, 육사하면은 군인 생각나잖아요. 예, 이제 군인들의 공연을 위해서 지문을 본 거죠. 예, 지문을 보면서 공연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군인은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숙을 통해서 복근 노출을 하려고 이제 간 겁니다. 예, 문종훈 씨가 육사 공연 지문 합숙의 복근 노출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6이 무엇이냐? 6층 이상 모든 6층 이상 모든 층입니다. 이상 모든 층. 다만 이거는 사실 근데 기준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준 내용은 아닌데 그냥 써져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층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 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6 했으니까 4죠, 4. 저는 이거 아예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4. 4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으로 해당 층 바닥 면적이 1000m 제곱 이상인 층을 말하고요. 여기까지가 4까지 한 거고요. 이제 공장하고 창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하고 창고를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데랑 내화 구조인데죠. 그리고 이 반대는 내화 구조인데. 그리고 창고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불연재료랑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예요. 이쪽도.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한 문장인 거예요. 이 별표하면은 한 문장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에 해당하는 데 중에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는 500m 제곱입니다. 이상. 네. 이 내용이 있고요. 얘도 한 문장에 들어가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렉식 창고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750m 제곱 이상.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문장입니다.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 특수가연물 지정 수량 500배 저장 취급.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얘도 같은 문장에 들어갑니다. 창고 시설 물류 터미널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m 제곱 이상 또는 수용 인원 250명 이상인 것. 그리고 얘도 창고 시설
물류 터미널 제외고요.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m 제곱 이상인 것. 이렇게 이게 한 문장으로 들어가요. 이 별표 친 것들이. 예. 그리고 이 이제 내화 구조인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는 이쪽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말하는 겁니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렉식 창고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m 제곱 이상인 것. 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얘도 연달아 써야 돼서 이렇게 표시 좀 할게요. 이거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서 특수 가연물 지정 수량 1000배 저장 취급. 예, 2배죠. 이것도 2배. 근데 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도 이제 설치가 되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게 비어져 있는 이유가 사실은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없는 데는 가스 시설이 들어가요. 가스계 소화 설비. 예. 그래서 여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물분무 등 중 이게 가스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 시설이긴 한데 좀 말이 더 추가했어요. 판매 시설하고 운수, 그리고 창고, 물류 터미널. 이제 창고 중 물류 터미널을 말합니다. 바닥 면적의 합 5000m 제곱 또는 수용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2배죠. 그리고 얘도 그 외 창고, 물류 터미널은 제입니다. 제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 제곱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그래서 이제 공까지 여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640 연지문 남았잖아요. 연지문은 마지막에 쓸게요. 연부터. 연은 연결 통로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적는 이유는 이제 이 위쪽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대상 중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에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위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대상의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지죠. 지하가입니다. 지하가 터널은 제외고요. 1000m 제곱 이상. 자, 그리고 마지막 문. 이제 여기서 이제 문종훈 씨가 나와요. 문은 문화 집회를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 동식물원은 제외고요. 그리고 종교.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입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물놀이형 시설은 제외고요. 자, 이 경우 수용 인원
명 이상 일대 스프링클러 대상이고요. 그리고 영화 상영관이에요.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 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 제곱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000m 제곱 이상인 것. 잠깐만요.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이렇게죠. 그리고 이제 무대부인데 무대 이제 바닥 여기 보면은 지하층, 우측층의 경우하고 그 밖의 경우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나눠졌어요.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여기는 4층이 포함됐죠. 4층 이상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m 제곱 이상, 그리고 그 밖의 것 무대부가 그 외에 있는 경우 500m 제곱 이상,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설치 기준 대상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방금 이 내용이 그 문화 집회 내용, 그 문종훈 씨 내용이었죠. 문화 집회 이렇게 내용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판매 운수 창고, 이거는 아까 공장 쪽에 있었죠. 잠시만요. 공장 이 부분, 이 부분 내용이고요. 그리고 6층 내용, 이 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아까 내용이 몇 개 합쳐진 내용이죠. 아까 의료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숙박시설, 수련,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자, 밑쪽에 노유자랑 이거 의료랑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내용, 이렇게 합쳐진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창고 이제 물류터미널 제외한 5천 내용은 아까 공장 쪽에 있었죠. 공장, 여기 부분,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장 내용, 10m를 넘는 여기죠.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4층 이상, 이제 무창층, 지하층 1000, 이게 64에서 4였죠. 4. 이 부분 내용, 이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장 아까 전에 두 가지 나온 거, 방사능하고 그 특수가연물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많은데 아까 별표 쳐놓은데
이 내용하고요. 이거 두 개랑 밑에 두 개까지. 이 내용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하가 아까 지하가도 있었죠? 지하가 여기 부분. 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교정 이 부분. 여기까지는 아까 이 부분이었어요. 유치장은 따로 이렇게 있네요. 다음.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 부분. 연결 통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표는 이거를 쓸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 놓은 표고요. 이 표를 생각하면서 그냥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스프링쿨러는 우선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치 기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